새벽 3시 뉴욕 증시에서 달러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수출 기업은 그저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환 시장이 이미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이 불편함이 이제 사라집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 외환 시장이 24시간 운영됩니다. 미국 증시가 열려있는 시간에도 달러를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거래 시간 연장이 아닙니다. 정부가 노리는 건 훨씬 더 큰 목표입니다. 바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작년에 실패했던 도전, 올해 다시 시작합니다. 과연 이번엔 다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외환시장 24시간 거래가 무엇을 바꾸는지, MSCI 편입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번 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와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번 정책,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 성장 전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월 초 이 전략을 공개하며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시장 접근성 개선. 지금까지 한국 금융시장은 규모는 크지만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불편한 시장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불편함일까요? 외환시장 운영 시간이 짧음, 계좌 개설 절차가 복잡한, 규제가 과도하게 많은, 글로벌 표준과 동떨어진 시스템. 이 문제들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실패의 결정적 이유로 지목되었습니다. 이번 로드맵은 바로 이 지적들을 정면으로 해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외환시장 24시간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시간, 지금까지 국내 외환시장은 오전 9시 개장, 다음날 새벽 2시 마감 이라는 제한적인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글로벌 금융시장과 시간대가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미국 증시가 열려있는 시간, 한국 시간 밤 15시 30분, 새벽 6시에 한국 외환시장이 닫혀있다 보니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에만 투자할 때 거래 시간이 어긋난다는 불편함을 계속 호소해왔습니다. 새로운 운영시간, 올해 하반기부터는 미국 증시가 닫히는 새벽 7시까지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사실상 24시간 거래 체제로 전환되는 겁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이 변화가 가져올 효과는 명확합니다. 기업 입장, 미국 증시 변동에 즉각 대응 가능, 수출 기업의 실시간 환율 해지, 해외 거래 시 환리스크 관리 개선, 투자자 입장, 글로벌 뉴스 발생 시 즉시 대응, 야간 거래 기회 확대, 환율 변동 리스크 실시간 관리, 외국인 투자자 입장, 자국 시장과 동시 거래 가능, 시간대 불일치 문제 해소, 한국 투자 접근성 대폭 개선. 외환 시장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에 투자할 때 가장 불편했던 규제들도 줄줄이 완화됩니다. 원화 계좌 개설 절차 간소화, 9월 시행.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한국 주식에 투자하려면 반드시 한국 내 은행에 별도로 계좌를 개설해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편했냐면 한국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잡한 서류를 준비하거나 국내 금융사와 계약을 맺어야 했습니다. 9월부터는 외국인이 자국 내 주거래은행에서 원화 계좌를 직접 개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투자자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한국 투자용 원화 계좌를 바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해외 증권사 계좌 개설 규제 폐지, 이달 중. 기존에는 외국인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거래하려면 국내 금융사의 대주주나 대여사인 해외 증권사만 가능했습니다. 이 규제가 이달 중으로 폐지됩니다. 이제 해외 중소형 증권사를 통해서도 한국 주식 투자가 가능해지며 투자 창구가 대폭 확대되는 겁니다. 왜 이런 규제들이 있었나? 사실 이런 규제들은 자본 유출입 관리와 외환 안정성을 위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글로벌 자본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지금, 이런 규제들 고음하게 아니라 완벽으로 작용하게 된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 옴니버스 계좌 허용입니다. 옴니버스 계좌란 한마디로 계좌 하나로 여러 펀드를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시스템의 문제, 지금까지는 외국 자산운용사가 한국에 투자하려면 펀드마다 계좌를 각각 개설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블랙록이 한국 주식 펀드 10개를 운용한다면 계좌도 10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투자 장벽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앞으로 바뀌는 시스템, 이제는 계좌 1개로 여러 펀드의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이건 글로벌 표준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시장에서는 이미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한국도 이제 그 기준에 맞춰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렇게까지 MSCI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MSCI란 모르건 스탠들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의 약자로 글로벌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주가지수 제공 기관입니다. MSCI는 각국 시장을 선진국, 신흥국, 프론티어로 구분해서 지수를 만듭니다. 한국의 현재 위치, 한국은 신흥국 지수에 속해 있습니다. 중국, 인도, 브라질 같은 나라들과 같은 그룹입니다. 자금 규모 차이,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MSCI 선진국 지수를 추종한 글로벌 자금 규모 약 16조 5천억 달러, 약 2경 2천조 원. MSCI 신흥국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자금 규모 약 3조 3천억 달러, 약 4천조 원. 차이가 5배입니다. 편입되면 무슨 일이? 만약 한국이 선진국 지수로 재분류되면 중장기 외국인 자금 유입 수십조 원 규모, 증시 변동성 완화, 안정적 투자 자금, 국가 신뢰도 상승, 금융 선진국 이미지, 원화 가치 상승 가능성, 이런 효과가 기대됩니다. 단순히 지수 이름이 바뀌는 게 아니라 자본 유입 구조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한국은 2024년 6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도전했다가 탈락했습니다.
MSCI가 지적한 문제점. 당시 MSCI가 한국을 탈락시킨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외환시장 운영 시간 부족, 글로벌 시장과 시간대 불일치, 외국인 계좌 개설 절차 복잡, 한국 내에서만 개설 가능, 투자 접근성 부족, 옴니버스 계좌 미지원, 증권사 선택권 제한, 규제 과다, 과도한 행정 절차, 비표준적 시스템. 이번 로드맵의 차배정, 이번 정책 바로 이 지적 사항들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계좌 개설 해외에서 가능, 증권사 선택권 확대, 옴니버스 도입 추진, 당연 탈락 이유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정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성공할 수 있을까? 긍정적 요인, 구체적 실행 일정. 외환시장 24시간 2025년 하반, 계좌 개설 개선 2025년 9월, 증권사 규제 폐지 2025년 1월. MSCI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작년 탈락 이유가 명확함, 개선 방향이 일치함, 정부의 강한 의지, 최우선 정책 과제로 선정, 범정부 차원의 추진, 불확실한 하지만 방해물도 있습니다. 실행 속도, 법 개정 필요, 시스템 구축 시간, 시장 안착 기간. MSCI 평가 주기, 연일의 심사 통상 6월, 최소 12년 관찰 기간 필요, 즉각적 편입은 불가능, 글로벌 경쟁, 다른 신흥국들도 보전 중, 상대적 평가 요소 존재, 현실적 전망. 전문가들은 2026 이긴 27년을 가장 현실적인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외환시장 24시간 거래,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옴니버스 계좌 도입. 이번 정책 단기 호재가 아니라 시장 체질을 바꾸는 시도입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당장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한국 금융시장이 글로벌 기준으로 한 단계 더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16조 달러. 이 자금이 한국으로 향하는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물론 문이 완전히 열리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이 정책이 외국인 자금 유입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한국 등치가 정말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을지, 시장은 이제 그 결과를 지켜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정책을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